교과서 이렇게 쌓인 거 보면 머리가 아찔하잖아요. 아이들이 평가 주체가 돼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장글 썼을 때 찬성팀이랑 반대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교환하게 해가지고 서로의 논리를 반박해봐. 또 여기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작자작이라는 도구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초등 티타임! 안녕하세요, 송지예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번 주에 제가 8,000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9,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두면 쓸데있는 캠토 소식. 저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캠토에서 새로운 신규 활동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의 나 가상 프로필 만들기라는 학습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둥글둥글한 게 참 귀엽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취향을 저격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제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하면서 이 성공한 내 모습을 그리면서 만드는 가상 프로필입니다. 아마 자아 탐색 시간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스티커도 같이 함께 구매를 해보셔서 또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말 핫하죠. 저희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디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디게가 오늘도 주문이 들어올 만큼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도 설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캠퍼스 멘토 캠토에 전화를 주셔서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그 게시판 사진인데요. 보시면 조금은 휑하죠. 근데 이게 짜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를 했더니 이렇게 밝게 변했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폰트 자체 글씨가 좀 작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디지털 게시판을 활용을 하시면 일단 폰트 자체가 크고요. 한 포스터당 하나의 그 게시판 크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해보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매일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송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팀메이트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팀메이트는요. 어떻게 해야 참여형 수업 시간을 잘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실 선생님인데요. 학생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수업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주실 바로 이현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가동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내용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까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몰입도도 극대화되고 수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텐데 오늘 한번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초등 티타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이 몰입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다들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참샘스쿨 6기 서울 가동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현지입니다. 지금은 5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배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아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는 게 아니니까 궁금해서 우리는 배움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하는데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는 명암을 넣어야 되니까 과학적인 빛과 그림자 또 알아야 되고, 사람의 몸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밑바탕이 되니까 미리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는 거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폭풍 같은 어려움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공부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본 친구들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친구거나 나에겐 이런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겨 이런 어려움을 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배움을 이끌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시죠? 선생님들께 수업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저는 어떻게 이런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미래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자 맞춤형 개발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대체 학습자 주도성이란 무슨 말이지? 그쵸? 학습자 주도성이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업은 학생이 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지 수동적으로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답을 구성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어떤 수업이 생각나시나요? 프로젝트 수업이요? 토익 토론 수업이요? 협동학습이요. 여러 가지 수업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러한 특정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지칭하기보다는 교실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수업 내용에 대한 몰입을 통해 사고와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학생 참여형 수업에는 어떠한 핵심 요소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업 목적과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목표 도달점을 구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알려주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제시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지, 그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성취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마 학생 주도형 수업하면 이 부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건데, 사실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이거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1수준부터 5수준까지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3수준에서 5수준 사이의 것을 선택하여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 파트를 이제 학생들이랑 사회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질문을 받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 주제를 하나씩을 바탕으로 한 차씩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 왜 사람들은 누가 인권을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하면 바로 학생들이 실제 삶과 연관된 과제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참여도 촉진되고 진짜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테니까요. 네 번째는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학생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전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이? 그러면 전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정의와 수평적인 전이가 있는데요. 수직적인 전이란 기본적인 학습이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수평적인 전이란 삶의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수평적인 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정말 핫한 거죠. 에듀테크 활용입니다. AI 에듀테크를 활용하며 개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고 정수학습도 가능하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학습 경험도 시킬 수 있죠. 저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협력적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서클을 진행해서 아이들 간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인데요. 이제 수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사전에 평가의 목적과 기준을 알고 주체로서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학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도 학생도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교육과정 세우기부터 수업 만들기, 그리고 평가까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세우기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획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하루에 변수가 정말 많은 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문서로는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보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만들고 실천하고 싶은데 대체 그 방법을 모르는 유형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혹시 함께 만들고 실천하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른다면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학생 주도성이라는 말을 했죠. 학생 주도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교사. 우리의 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 주도성을 위해서는 교육 철학, 우리의 교육 철학, 교육과정 문해력, 학생의 특성 및 환경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나만의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철학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나요?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제 교육 철학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 수업 철학,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배움은 가끔씩은 즐겁기도 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라는 저의 수업 철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과정을 분석해야겠죠. 교육과정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바로 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학습하고 평가할 것인지, 학생들이 이걸 배웠을 때 어떤 걸 보여주게 될지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5학년 사회 인권 성취 기준인데요.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기자가 되어 생활 속 인권 보장 필요한 사례 찾아보기, 찾아 보도하기, 인권 침해 해결 방안 토의하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쓰고 실천하기, 이렇게 3가지 평가 활동이자 학습 활동을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환경과 자원,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 이해를 위해서 전 담임 선생님이나 또 보호자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활동할 때 아이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기초학력 평가나 이전 학년도 성취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나면 잘하는 학생에게는 이제 보다 심화 과제를 제시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또래 교사로 임명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개별 지도 및 교육청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집단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 관심사를 설문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악한 것들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성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이렇게 분석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원별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쭉 써가지고 엮어나가면서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보여서 이제는 약간 허니콤보드 식으로 묶어가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참여형 역사 수업입니다.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국시대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고려시대 때는 박물관 프로젝트, 조선시대 때는 교과융합형 수업,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 뮤지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수업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삼국통일까지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이제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신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통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열어서 선생님은 사실 가야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제 주장글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로 세 팀을 나누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나라별로 이제 패들렛에 문화유산이나 인물자료, 역사 자료를 찾아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내도록 했어요. 이 포스터들, 아이들을 잘 갈아 만든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백제 연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인물별 포스터 깔끔하게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유산 포스터도, 이제 홍보 포스터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은 각 나라의 전시관에 전시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포스터를 만들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왜 각 나라가 통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주장글을 쓰고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백제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고청하죠. 한강물과 지리산이 마르고 닳도록. 안녕하세요, 백제팀입니다. 여러분, 만약 백제가 삼국 통일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백제가 삼국 통일했어야 하는 근거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제가 통일했다면 외교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백제는 왜 당나라 등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이런 백제가 통일했다면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백제는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영상들을 이제 저희 메인 맵에 설치해서 아이들이 보고 이 나라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구나 생각해서 여기 선거함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 링크를 넣어서 아이들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전시까지만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새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맵 아래에 승부욕을 불태워서 방탈출 맵까지 만들었어요. 각 나라에 대한 퀴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이게 메인 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시관으로. 포스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대해 볼 수 있고요. 네, 쭉쭉쭉 내려갑니다. 엄청 깊게 팠어요. 네, 그래서 안내문 한번 봐주고 가면 이제 나름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것까지 만들어서 저만 보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톡방에 이제 뿌려서 공유를 하고요. 또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백제팀이었는데 친구가 고구려를 대신 뽑았어요. 배신당했어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또 소신 투표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 삼국통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돌아보도록 하면서 이 수업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시대죠.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틀을 정해놓았는데도 너무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전시 형태를 풀어주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박물관이야, 너네가 하고 싶은 전시 형태로 해봐 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모형도 만들고요. 어떤 아이들은 인터뷰 대본을 짜겠다. 그래서 연극을 하겠다. 어떤 아이들은 메타버스 방탈출 맵 저번에 너무 재밌었으니까 이번에 또 그거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시관 관람 형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금속활자 모형도 만들어서 나름 이거 찍어보는 체험형 박물관이다도 해보고, 고려청자 모형도 이제 사가지고 용돈 털어서 사고, 또 팔만대장경도 나름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 맵도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하면 이제 나름 이수증까지 주는 완벽한 박물관을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인데요. 이제 국어에 토론이 나와가지고요. 역사하면 역사 토론도 해야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을 아이들이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4가지 사건을 주제로 하여 아이들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장으로는 애들이 자꾸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이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조금 더 이제 너네들이 역할극 대본 만들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봐 하면서 역할극으로 체험하게 했고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이와 연계해서 민화 그리면서 체험하고, 체육 시간에 또 탈춤 추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서민 문화도 체험해보고, 신분제도도 이제 보드게임도 체험해보고 하면서 배운 것들을 역사신문을 통해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너네가 수탈하는 탐관오리가 되어서 한번 역할놀이를 해봐. 그래서 너네라면 어떻게 농민들을 창의적으로 수탈할래 했더니, 정말 아니 화이트보드를 그렇게 열심히 안 채우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채웠어요. 세상에 탐관오리가 되고 싶다면서, 널 너무 사랑할세. 짝사랑을 하면 세금을 매기겠다. 그냥 살아있으면 세금 매기겠다. 내가 사또가 보기에 못생겼으면 세금 매기겠다. 이런 세금 법안을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창의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농민을 착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게임도 보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보면서 독립운동 정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독립운동 부루마블 이런 보드게임이죠. 요거 활용하면서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또 체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내용을 4개의 주제로 나눠서 국어 시간에는 대본 쓰고, 음악 시간에는 이제 나름 이제 뭐 크롬 뮤직랩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작곡해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서 뮤지컬까지 완료돼서 이제 5학년 2학기 역사 수업은 완료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학년 1학기로 넘어와서 어떤 또 교과 연계형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회과를 중심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전 사회랑 이제 결합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사회 지형환경 특징 탐구하기랑 미술의 디자인하기, 국어의 기행문 쓰기, 그리고 실과의 수송 수단 및 시간, 비용 계획하기를 결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배틀 트립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지형별 여행 박람회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환경 특성을 탐구해서 여행 안내문을 쓴다라고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성취 기준과 함께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푹 빠져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삶과 연계한 과제를 내줘야 된다 했죠? 여러분, 우리 거리두기 제한 풀렸으니까 우리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 떠나고 싶으니까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거 우리 팀 이겼으니까 이 코스대로 여행 가게 해줘 라는 식으로 해봐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고요. 이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도 안내를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너네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둠별로 이제 요 과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모둠 안에 이제 4명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문가, 실과 전문가, 국어 전문가, 미술 전문가를 이제 한 명씩 세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모둠의 그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해서, 안 그러면 아이들 이제 이런 팀 프로젝트 시키면 그런 거 생기잖아요. 제가 버스를 탔다, 쟤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역할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도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언제 1차 점검하고 2차 점검하고 여행 박람회는 언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행 박람회 때는 교장 교감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점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긴장 잔뜩 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비뽑기로 아이들이 평야, 하천, 해안, 산, 섬
요 지형 중 하나를 모둠별로 고르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지형별 특징을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형의 기행문을 읽고 마음에 드는 여행 상품을 하나, 이제 여행지를 하나 만들 곳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을 하나 골라가지고 정말 열심히 여행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뭐 네이버 지도 정도나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걸리는 시간 정도를 봐라 했더니 애들이 아 그런 거 안 된다, 우리 시간과 비용도 있으니까 이제 숙박비도 얼마인지 이제 찾아봐야 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도 알아봐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선생님 저 휴대폰 좀 써도 돼요? 통화 좀 하게 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호텔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거기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언제예요? 이러면서 내가 물어봐서 실제 그거를 반영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이 빽빽하게 55만 원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는지, 호텔에서 내 집까지 얼마나 이제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이제 빽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디자인팀 친구들은 열심히 또 포스터랑 리플렛을 제작했어요. 보면 이제 제가 넣으라 했던 내용 다 있습니다. 비용 각 부분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시간, 몇 시간씩 분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 코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여행 상품의 장점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안 친구들 이렇게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한 결과물,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술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국어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실과 전문가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이제 아주 깐깐해져가지고 저도 못하는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글자 배치가 좀 잘못됐지,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다, 국어는 이건 여정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엄청 피드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복도에 전시해서 아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투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애들이 열심히 짠 거 다 안 보고 바다랑 강 좋아하는 애들이 확실히 초등학생은 많아가지고 바다에 조금 몰빵이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약간 조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수업에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되는지 또 같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가하면 바로 뭐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과정 중심 평가, 즉 수업과 평가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인데요. 사실 아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서 관찰해서 성취 기준에 맞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뭐죠? 바로 수학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수학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또 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시 그렇게 피드백 받은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학습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존에 이렇게 항상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이 단원 때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복습했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또 풀어보면 좋겠어서 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건 문제 사냥꾼이라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각자 6문제를 만드는데 상문제, 한문제, 중문제, 2문제, 하문제, 3문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친구는 진 친구 거에 하나를 골라서 풀면 점수 몇 점 이래가지고 점수와 문제를 모아가는 게임인데요. 요거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고, 또 아이들이 상문제, 원래 풀기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도 상문제가 점수 제일 높으니까 상문제만 쏙쏙 골라서 먹는 문제 사냥꾼이 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게임 활동으로도 문제를 많이 풀게 합니다. 위에는 블루킷을 활용한 거고요. 아래는 띵커벨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들을 게임처럼 너무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 평가를 쳐야겠죠. 저 원래 이제 학습지 평가를 종이로 친 다음에 그거 채점해서 어떤 부분 틀렸는지 하나하나 적은 다음에 이제 그 부분 활동지 다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지니아 튜터라는 우리 좋은 AI 도구가 생겨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평가 문제 골라가지고 모두 과제 배부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가를 치고 나면 누가 몇 개 틀렸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문제 푸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AI가 아니겠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AI가 분석해가지고 AI 오답 노트를 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쭉 이렇게 애가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단원 평가와 비슷한 문제를 또 계속 내줍니다. 그래서 그거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저희 반에 오늘 봤더니 최대로 17번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뭘 하면 되냐면요. 저는 요 활동을 해요. 첫 번째, 재미있는 문제 나누기 합니다. 재밌는 문제라고 하면 아이들 그럼 똥, 방구 이런 거 들어가 문제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머리를 싸면서 정말 3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풀게 되는 문제도, 보람차게 되는 문제도 너희 정말 재밌는 문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오늘도 한 문제 가지고 아이들이랑 거의 40분 동안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봤어요. 그리고 또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폴리아 문제 해결 전략 제가 알려주면서 같은 문제에도 이제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 이러면 또 재밌게 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푸는 방법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원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띵커벨 보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문제를 모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학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또 어려운 피드백이 바로 국어, 글쓰기 평가죠. 요거 글 애들 33권에 교과서 이렇게 쌓인 거 보면 머리가 아찔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시간 많으면 이렇게 피드백 하나하나씩 해주는데 어려울 때는요. 아이들이 평가 주체가 돼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장글 썼을 때 찬성팀이랑 반대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교환하게 해가지고 서로의 논리를 반박해봐 이러면 아이들 진짜 막 포스트잇이 13장이 돼갈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써나가서 서로 반박해 나가면서 재밌는 활동을 또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여기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작자작이라는 도구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쓴 글에 피드백을 누르면 이제 각 부분별로 어떤 부분, 뭐 단어, 뭐 맥락, 문맥, 뭐 주제와 어울리는지 이런 식으로 각 부분별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어떤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휘 구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이들별로 개별 어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책을 더 많이 읽게 하거나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제 이야기를 마쳐보았는데요. 제 수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 가지 계기를 나누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캄보디아로 교육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뭐 캄보디아어 아무리 외운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디가? 러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작 어디 갔는지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이랑 감정 단어, 뭐 happy, sad 이런 거 가르친 다음에 게임을 이제 패스터볼 게임 아시죠? 공 전달하면서 이제 공 전달 받으면 감정 단어 하나 말하기 이런 게임을 진행했는데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 공 주어주면 어떡하죠? 그렇죠, 던지죠. 네, 그래서 던지지 말고 우리 정말 젠틀하게 패스를 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이들이 들었겠습니까? 한국 아이들도 들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 것을. 네, 그래서 아이들은 광란의 볼 파티, 공 파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그래, 그거 내 수업 감정 단어 비록 익히지 못한 것 같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재구성 아이디어 도대체 어떻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교과목 간 성취 기준을 이렇게 아까처럼 묶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인스타 쇼츠 보다가도 보기도 하고 영화 보다가 떠올리기도 하고 요거 주제로 하면 좋겠다. 또 그림책 보면서 요거 주제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주제에 어울리는 거는 또 어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일까 이러면서 교육과정 그때 가서 펼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 햄스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햄스터는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그리신 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계속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스토리에 딱 맞는 그런 그림들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냐고 여기서 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림이 취미신가요? 네, 그림이 옛날부터 취미였고 네. 대학원 본과는 이제 초등 윤리교육과였는데 대학원을 미술교육과로 이제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나오셨군요. 다들 마지막 내용이 너무 감동이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림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미처 하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 티타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소통방에 남겨주시면 저희 현지 선생님께서 또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주시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긴 시간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지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